이제 업황이 돌아가는 시점 쪽에서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자한다는 것은 나쁜 뉴스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팔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이 좀 커졌습니다. 본격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는 이어간다. 게다가 뭐 종목 쪽은 특별히 얘기해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다 밀려가지고요. 근데 의외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버텼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 0.26%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지금 대부분 차지하는 것 중에서 대형주 쪽에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로 좋진 않았지만 네. AMD 다 별로 안 좋았지만 여기서 또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쪽도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외로 러셀 지수도 오히려 플러스가 났던 러셀 2000 지수도 플러스가 났던 이유를 보게 되면 시장에 그동안 많이 쭉 달리면서 약간 압박을 좀 컸었던 대형 빅테크 뭐 저희가 얘기하는 M7 이런 거는 약간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소부장 쪽은 어차피 AI를 통해서 반도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또 보니까 ARM 상장이 있죠. 이거 ARM은 저희가 그냥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유 회장이 갖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는데 여기 나오는 지적재산권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또 다른 그러니까 ARM을 참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하고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IP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돈 영업이익률을 보면 20% 30%는 그냥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쪽에서 비슷한 반도체를 진입하겠다 그러면 IP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거기다 비슷한 거 있으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돈 주고 살게 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자기들의 성일 거고 거기서 성에서 조금씩 빵 나눠주는 거고 그러셨을 때 성과는 계속 크다는 쪽에서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 반도체 쪽은 어차피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거죠. 저희도 HBM3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자꾸 SK하이닉스가 이르라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는 쫙 하고 라인업을 펼쳐낼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나오는 캐파보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2배씩 적어도 큰다고 합니다. 네. 최소 2배씩 캐파를 늘려서 갈 걸로 대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캐파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장비나 그에 따른 뭐 소부장 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같이 또 확 커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캐파가 늘면 관련, 그렇죠. HBM3 관련. 그렇습니다. 캐파가 늘면 거기 다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매출 비중이 한 2%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커졌을 때 덩치 자체가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장비 쪽은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쉽게 무시하지 말자. 라는 쪽으로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 하락해서 기술주 흔들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리 들어온다. 노려야 되겠죠. 어차피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관련주들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 2주 전에 찐 시황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또 말씀드린 후공정 쪽. 네, 후공정. 후공정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HBM3가 그냥 단독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키징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 예전과 다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었고 거기서 들어가는 쪽에서 가장 많이 지금 쓰는 건이 TSMC의 TSV 공정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변화와 함께 삼성은 H큐브로 간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약간 방식은 다를 뿐이지만 비슷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패키징 관련된 쪽, 기판 관련된 쪽, 패키징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 관련된 쪽 그냥 딱 하나 그거죠. 한미 반도체.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부각을 받느냐. 주가는 되게 비싸졌습니다. 밸류도 설명하기가 조금 비싸졌는데 이거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베팅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땐 저희가 대응을 못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밀린다.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시장은 이따가 장 열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오늘은 또 딱 그겁니다. 요즘 보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약간 물음표라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기조가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뭐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인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지금 야심차게 여러 가지 HBM3나 아니면 또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삼성전자를 무시한 거 아니야? 라고 한 쪽에서 여기서 들어오는 매수자 같고요.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샀었던 거를 뭐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비슷한 결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쉬는 정도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오늘도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사랑 그대로 확인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 시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선물도 샀다 팔았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요 정도 부분부터 이제 올라올 때도 그랬었습니다. 외국인들 주식은 계속 사지만은 선물 가지고 대량으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하는 가운데 방향은 현물을 사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현물을 약간 파는 기조입니다. 현물은 파는데 이번 지난번과 다르게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선물을 가지고 위아래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현물입니다. 항상 현물을 주식을 얼만큼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의 방향이고 거기서 선물은 약간 곁다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일봉이나 아니면 하루 이틀짜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이거 예측 못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대거 매도, 오늘 대거 매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방향성 보면서 하는 거는 어렵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대응하고 거기다 그냥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대량 매도가 나온다. 주식이 좀 다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샀다가 내일에도 한번 바로 반등 나올 것들. 그런 거 이제 되겠다가 내일에도 정리하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전략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냥 이거 계속 모아가겠다 그러면 오늘 또 싸진다 그러면 샀다가 내려 올라가게 되면 됐어. 또 싸지면 또 샀다가 됐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건 현물의 방향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올해 초부터 보여줬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는 이어간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 대신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막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매수한단 말이죠. 네. 이 흐름, 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기관은 또 사주고 있고. 네. 요런 현상들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궁금해하더라고. 솔직히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네. 지들 마음대로요. 좀 많이 샀다 싶고 거기다가 우리는 이거 좀 많이 샀으니까 좀 비중 좀 조절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팔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길게 보게 되면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외국인들 기조로 봤을 때는 이게 SK하이닉스인데 이게 팔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월봉이고 만약에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목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샀다가 여기서 요만큼 팔았다고 그걸 팔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숫자의 네. 그 어떤 거래량이 나오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지금 매도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미미한 숫자다.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고동안에 또 올라가니까 쭉 하고 밀렸던 게 기회가 됐냐고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기관들은 또 반대로 약간 움직이는 경향이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거의 주가랑 똑같이 동행하고 있죠. 네.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게 좀 서글프긴 합니다. 네. 외국인들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대한민국 시총의 132 종목들 이런 거 봤을 때는 슬프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금을 이만큼 키워서 외국인에 대항하자라고 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쪽들. 근데 이건 뭡니까? 기관들은 전혀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네. 한번 팔고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면 이쪽에서 포모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를 살까요? SK하이닉스를 살까요? SK 하이닉스를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플레이를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이거 늦었네 우리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약간 이등주에 대한 수익률 게임이 기관 쪽은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나 아니면 소부장 쪽이나 네. 이런 쪽으로
저희는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섹터, 네, 주식들 좀 한번 살펴볼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빨간색인데 세 섹터나 준비하셨는데. 둘 다 그냥 다 빨간색으로 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은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고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에는 하반기에 뭐 종전 뭐 이런 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가 요즘 분위기가 러시아가 하도 약해 보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이 전쟁은 기세 싸움인데 사기가 야. 이게 기세. 네. 네. 워 게이머로서 오, 네. 전략 게임 좀 치시나 보죠? 네. 네. 뭐 하반기 뭐 변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칼을 뺀 이상 네. 푸틴의 의도나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래 러시아 본토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게 러시아가 마지막 딱 쥐고 있는 게 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누가 하나 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응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극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다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또 끝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만약에 소강 상태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재건 준비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지금 뭐 이쪽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로 철강 쪽에서도 뭐 한 30조 가까이 신규 수요 늘어난다는 쪽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하게 되면 포스코겠죠. 가장 수요가 되는 거. 근데 포스코 대리점들은 그냥 따라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나중에 가면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수요, 전력기기, 변압기, 또 전선 이런 것도 인프라지 않습니까? 이쪽도 한번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분기 어닝 시즌 나올 때 이번에 실적에서 가장 두각을 받는 거는 반도체 쪽은 뭐 개선 쪽이니까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차, 거기다가 조선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쪽이 실적 잘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자동차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주 실적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주를 플레이 안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플레이하고 거의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 플레이하겠죠. 근데 벌써 5월 달까지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수출 45% 이상 올라왔어요. 또 20일까지는 50%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아주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실적 기반들은 괜찮은데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차라리 전장 부품 관련주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쪽에서 화신, 뭐 SL 이런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시고 전 개인적으로 아진산업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어제 이상엽 이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세종공업 좋아 보이고 이 정도입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주는 그냥 네, 기회 되면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가격이 조정이 받았을 때 네, 뭐 그러니까 어떤 박스권이건 아니면 약간 가격 기간 조정이건 이런 쪽에서는 계속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업황 재고 훅 떨어졌고 이제 반도체 가격 올라갈 거 기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준다. 늦은 전공정주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쪽은 이만큼 올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정 쪽은 지금 처져 있거든요. 이게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약간 키 맞추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혹시나 뒤늦게 뭘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한 달 전에 찐슈황 전공정 후공정 보여드리면서 종목까지 쫙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한번 나 이런 거 괜찮은데 대표적인 뭐 원익그룹주라든가 저희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아마 마음에 드는 것들 그냥 갖고 기다리고 계시면 또 삼성전자 얘기 업황 얘기 나오면서 뭐 한 2, 3일 만에 또 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지금 네. 그 채팅창에서 네. 몇몇 분들이 그 하이닉스의 유상증자에 네네. 대한 이슈를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2조 정도의 그 교환사채 발행 네. 이야기는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그때 당시에는 절묘한 한 수로 네. SK 하이닉스에는 좀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거 외에 또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있나요? 또 얘기 나오는 건 같긴 합니다. 시장이 또 자꾸 이런 대기업들이 자꾸 증자를 통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겠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번에도 또 계속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증자를 할 때 뭐 채무사관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운영자금이나 아니면 또 시설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무게를 두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참여할 겁니다. 적극 참여할 겁니다. 뭐 실권 된다 그러면 제가 살 겁니다. 근데 아니 제가 보니 그 정도로 현금이 글쎄요, 교환사채 2조에다가 뭐 최근에 또 우리 좀 떠돌았던 이야기가 네. 엔비디아에서 뭔가 선불조로 네. 돈을 뭐 1조인지 얼마인지 뭐 받았네, 뭐 선수금을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실적에 반영되는 게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유상증자 얘기가 쑥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서 동양이 뭐 지난번보다 적자폭이 오히려 줄었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감을 갖겠죠.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그건 악재가 아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선 이제 업황이 돌아가는 시점 쪽에서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자한다는 거는 나쁜 뉴스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약간 지금 100주 갖고 있다. 그러면은 30주를 빼놨다가 혹시나 밀렸을 때 사려고 준비한다. 이런 건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거는 회사 측에서 어떤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요즘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의 그 상황, 요걸 좀 이제 하면서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결정을. 근데 이게 주주들한테 그리고 또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판단을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참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